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유값분해랑 특이값분해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이값분해의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유값분해라는 것은 정사각 행렬을 고유 벡터와 고유값으로 분해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A의 고유 벡터는 0이 아닌 벡터가 되어야 하고요. A와 곱해도 축척만 변한다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AV라는 것은, 자, 요 식으로도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선형 변환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가령 1,0이랑 0,1이 이제 1,2랑 2,1로 바뀌는 그런 비슷한 선형 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선형 변환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벡터들도 분명히 위치가 바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분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저가 바뀌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분포가 바뀌게 될 텐데, 자, 그랬을 때 선형 변환이 되어도 V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 것. 자,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선형 변환을 했을 때 크기만 변하고 방향이 변하지 않는 벡터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선형 변환을 하기 전에는 이런 벡터였는데, 선형 변환을 하고 나서 크기는 변할 수 있어도 방향이 변하지 않는 벡터가 있냐라고 한 게 바로 이 고유값분해의 정확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요 보라색을 이제 고유 벡터라고 하고, 그랬을 때 요 람다만큼 스케일링이 되잖아요. 이 람다만큼 이제 축적이 변할 텐데 그 람다를 고유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행렬 A의 선형 독립인 n개의 고유 벡터 행렬 V와 고유값 행렬 람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요 선형 독립이라는 이제 이야기는 제가 아직 다루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서 고유값이 의미하는 것은 분산을 의미한다 라는 점을 일단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특성방정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특성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이 선형 변환을 했을 때 크기만 변하고 방향이 변하지 않는 벡터 x가 있냐 라는 부분을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 식을 만족하는 게 이제 고유값 분해에서의 어떤 시작점이 되는데요. 얘를 이제 이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정리하면은 이제 요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x의 경우에는 우리가 고유 벡터라고 했고 얘는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쪽에 있는 게 0이 되어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고유값이 존재하려면 이제 a-람다-i의 행렬식이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요 식을 이제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고유값 분해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예제를 조금 풀어보면은 결국에는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얘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이제 특성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해당하는 람다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a-람다이의 경우에는 3, 2, 1, 4 그리고 지금 람다의 1, 0, 0, 1이 되기 때문에 얘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하게 되면은 3-람다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 4-람다가 됩니다. 자, 얘의 행렬식인데 우리가 행렬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자, 요런 2 곱하기 2 행렬식이 있을 때 얘는 AD-BC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의 행렬식을 다시 한번 구해보게 되면은 3-람다 그 다음에 4-람다 빼기 2가 0이 되고요. 자, 람다의 제곱 빼기 7람다 플러스 10이 0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람다가 2가 되고 5가 되기 때문에 자, 얘네들을 결국에는 고유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요 람다를 직접 대입해가지고 나온 결과, 자, 다시 말하면은 지금 요거잖아요. 지금 a-람다 i가 x요. 네. 얘를 지금 곱했을 때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를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x값을 풀어주면은 이제 고유값을 이용을 해서 고유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얘를 직접 넣으면은 자, 람다가 2인 경우에는 1, 2, 1, 2, 그 다음에 x1, x2가 0인 것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람다가 5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2, 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이 이제 x1, x2랑 내적했을 때 0이 되는 부분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은 x1 더하기 2x2가 0이 되는데 여기서 정확한 값은 우리가 당연히 모르겠지만 이제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유 벡터를 구할 수는 있어요. 자, 만약에 x2가 s면은 x1은 마이너스 2s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마이너스 2x1 더하기 2x2가 0이기 때문에 x1은 s, x2는 s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해보면은 자, 고유값이 2인 경우에는 우리가 고유 벡터가 마이너스 2s, s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걸 만족을 한다는 얘기는 자, 기본적인 벡터 기저가 되는 벡터는 길이가 1이 되어야 돼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그 다음에 루트 5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얘가 지금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배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마이너스 2,1 자, 얘를 지금 기저로 해서 지금 고유 벡터가 모든 게 다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벡터를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람다가 2인 경우에 고유 벡터는 얘가 되고요. 람다가 5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s, s가 되는데 자, 얘는 지금 길이가 1인 벡터를 만들려면은 지금 요 상태에선 루트 2니까 자,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요 고유값이 하는 역할은 이제 데이터 분석에서 분산이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뒤쪽에서 PCA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유값 분해를 왜 했냐를 살펴보도록 하면은 자, 그 전에 우리는 닮음이라는 것을 조금 봐야 합니다. 자, 뭐냐면 정사각형렬 A, B에 대해서 자, 아래와 같은 식이 성립하면은 A, B를 서로 닮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식은 자, 얘가 됩니다. 그냥 임의로 자, 어떤 이제 P랑 이제 P 역행렬 A, P가 B가 되는 어떤 P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제 A와 B를 서로 닮음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P가 직교 행렬이면은 자, 정사각형 AB는 서로 직교 닮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그냥 요 식을 만족하는 B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A와 B는 서로 닮음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저 P는 고유 벡터랑 결국에는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닮음의 개념이 이렇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닮음의 특성은 서로 닮은 행렬의 행렬식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A가 가역행렬이면은 그거의 닮은 꼴도 가역행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닮음이라는 걸 배웠는데요. 자, 정사각행렬 A에 대해서 자, 요거가 대각행렬이 되는 가역행렬 P가 존재하면은 행렬 A는 대각화 가능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는 이제 요거가 이제 B가 되는 게 존재한다면 얘를 이제 닮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D랑 A가 이제 닮음이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특별히 앞쪽에서 말했던 A와 B가 닮음이라는 얘기는 요 B가 대각행렬이 될 필요는 없었어요. 자, 근데 만약에 대각행렬이 되는 P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대각화 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좀 가정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도대체 이 P랑 D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를 봐야 돼요. 결국엔 궁금한 건 저거를 만족하는 P랑 D가 뭔데 이거니까 저 P랑 D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좀 가정을 해보면
자, P는 지금 A랑 D랑 P의 모두 행렬의 크기는 같다고 했고, 그 다음에 A의 경우에는 n 곱하기 n이라고 했을 때 D랑 P도 n 곱하기 n이 되는데, 일단은 P는 분명히 n개의 열벡터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지금 저희가 D는 이 람다1부터 람다 n까지 고유값들을 모아놓은 행렬이라고 일단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n 곱하기 n 정사각 행렬에서는 고유값이 n개 존재하는데, 이게 꼭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은 고유값이 n개가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할 거고, 그 고유값들을 모아놓은 행렬을, 대각행렬에 모아둔 행렬을 이제 D라고 한번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다시 보면은 지금 요 식에서 이제 왼쪽에 P를 곱하게 되면은 P랑 P 역행렬을 곱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게 되거든요. 항등행렬이 되기 때문에, 여기 I가 되기 때문에 PD는 AP라는 이제 식으로 깔끔하게 나오게 돼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자, AP를 먼저 보면은 AP의 경우에는 그냥 행렬 A랑 P랑 내적을 한 그거잖아요. 내적이 아니라 행렬의 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A라는 게 n 곱하기 n이 될 거고, 거기다가 P1이 이렇게 이제 그 계산된 결과가 AP1이 될 거고요. 요게 P1, 그 다음에 여기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에다가 또 이제 P2를 이제 행렬의 곱을 한 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자, 두 번째 PD의 경우에는 뭐가 되냐? PD의 경우에는, 자, 기존의 P는 분명히 이제 n개의 열벡터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D의 경우에는 n개의 고유값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얘를 이제 내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람다 1부터 해가지고 지금 대각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결국에는 0은 다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엔 남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람다 1 P1이랑 그 다음에 여기도 람다 2, 이쪽에 있는 것들은 다 0이 되어서 곱해질 때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람다 1, 람다 2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AP랑 PD가 같다는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행렬이 같다는 것은 결국에는 같은 위치에 똑같은 값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AP1이랑 람다1 P1이 똑같아야 되고 AP2랑 람다2 P2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익숙한 형태가 되는데, 결국에는 P1부터 Pn은 고유 벡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면 AX랑 람다X 요 형태랑 완벽하게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P1으로만 바뀐 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P1부터 Pn까지는 고유 벡터가 되고 람다1부터 람다n까지는 고유 값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 요 A라는 원래 데이터가 있을 때 P가 결국에는 고유 벡터랑 관련된 게 되고, 그 다음에 D는 고유값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양변에 왼쪽엔 P를 곱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P의 역행렬을 각각 곱했을 때 이 A라는 식을 결국에는 P, D, P의 역행렬로 분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떤 행렬 A라는 것을 고유 벡터, 그 다음에 고유값, 그리고 그것의 역행렬로 우리가 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 고유값 분해의 정확한 정의는 이 A를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대각화에 쓰이는 행렬 P는 고유 벡터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각행렬의 원소는 고유값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A가 대각화 가능하다는 것은, 자, 원래 처음에 시작은 A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가 B를 만족을 하면은 A와 B가 닮음이잖아요. 그 중에서 만약에 요 B가 대각행렬이라면, 그랬을 때 서로 닮음이지만 얘를 대각화 가능하다고 우리는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얘를 고유값 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치면은, 자, 여기서 두 개의 고유 벡터가 이제 나올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응되는 두 개의 고유값이 있겠죠. 람다1에서 이제 고유값, 그러니까 이 고유값 람다1이랑 관련된 고유 벡터가 P1이 되는 것이고, 람다2랑 관련된 고유 벡터가 P2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얘가 어디에 쓰이냐면, 결국에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이제 쓰이게 됩니다. 자, 얘는 뭐냐면, 데이터 간의 공분산 행렬을 구한 다음에 고유 벡터를 추출해서 PCA 값을 산출하는 방법이에요. 선형 변환을 시킬 때 어떻게 하면은 선형 변환을 가장 잘 시킬 수 있는지,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은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축을 찾을 수가 있는지를 이제 고민을 한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공분산 행렬은 A 트랜스포즈 A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완벽한 정의는 아닙니다. 자, 근데 지금은 어떻게 가정을 할 거냐면, 자, A가 지금 스케일링이 된 데이터라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왜냐하면 데이터에서 각 컬럼마다 가지는 값의 범위가 분명히 다를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어쨌든 스케일링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면은, A 트랜스포즈 A의 경우에는 이제 공분산 행렬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정확한 공식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스케일링이 되는 과정이 지금 생략이 됐는데, 원래는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트랜스포즈 A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원본에다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스케일링이 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어떤 데이터가 4명의 학생의 요 키, 몸무게, 나이가 저장된 데이터라고 치면은 행렬 A는 4 곱하기 3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A 트랜스포즈 A를 하게 되면은 얘는 3 곱하기 3이 되고, 그럼 얘는 각각이 뭐가 되냐면 키랑 몸무게랑 나이 간의 코베리언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키가 X1이고 몸무게가 X2고 나이가 X3가 된다면, 자, 왼쪽에는 키와 키의 코베리언스는 그냥 분산이잖아요. 네, 요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코베리언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X1, X3,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에서 뭐가 일어나냐? 기존의 데이터 분포에서 선형 변환이 일어난다는 것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A에는 분명히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적절한 가중치를 분명히 가졌을 텐데, 이게 A 트랜스포즈 A가 되면서 이제 아예 어떤 행렬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선형 변환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공분산 행렬을 구했을 때, 자, 지금은 A라고 표현을 하진 않고 얘네들을 그냥 공분산 행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런 경우랑 요런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전부 다 지금 어쨌든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원래 1,0이랑 0,1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분명히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을 것 같았는데, 얘가 만약에 공분산 행렬이 이제 첫 번째 거로 나오게 된다면 얘는 이제 이런 분포를 가질 거예요. 네, 이런 분포를 가질 건데, 만약에 두 번째처럼 나오게 된다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된 게 공분산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인 의미는, 원래는 이제 스케일링이 된 상태라고 치면은 지금 여기가 첫 번째 행렬에 대한 코베리언스인데, 어차피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코베리언스를 구하는 거니까 이제 분산이 되고요. 여기는 첫 번째랑 두 번째 간의 코베리언스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 간에 어떻게 보면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반대로 여기가 0이 되면은 이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이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긴 0이고 여기가 조금 더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네, x2의 분산이 더 큰 거니까, 네, x2의 분산이 지금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x1의 분산이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원의 점들을 1차원으로 변형을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엔 차원 축소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기존의 데이터 구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만약에 요 2차원을 1차원으로 변형을 한다 치면은 우리가 1차원은 뭐 그냥 내가 이렇게 축을 그어가지고 만들 수도 있지만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잘 만든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여기는 요 데이터들의 분산을 최대한 잘 설명하는 축을 하나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축에 대해서 정사용을 한다는 것은 뭐냐? 이 주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고유 벡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변환의 주축은 곧 고유 벡터를 의미를 하는데 결국에는 선형 변환이 되었을 때도 이 고유 벡터는 뭐냐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을 하기 때문에 방향이 변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축척만 변했지 방향이 다 잘 변하지가 않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 PCA는 결국은 고유 벡터를 찾는다는 것에 의미를 가집니다. 네, 고유 벡터가 결국에는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을 하는 그런 벡터였기 때문에 분산이 가장 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고유 벡터의 정사용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죠. 요거는 요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시 보면은 내가 만약에 뭐 요렇게 이제 축을 하나 한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 데이터가 요만큼의 거리,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의 거리, 요만큼의 거리, 요만큼의 거리가 이제 다 계산이 될 텐데 이 거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오차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오차가 생기는 것들을 최소한으로 해줘야 이제 최대한 요 데이터를 잘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분산이 가장 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고유 벡터의 정사용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n차원 행렬은 n개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생성을 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까 그 잠깐 언급이 나왔던 선형 독립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선형 독립이 아니면 n차원이어도 n개의 고유값을 가지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고유값이 가장 크다는 것은 분산을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되고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자, 요 화살표가 결국에는 곧 분산이 됩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만약에 3차원이 있다고 치면은 3차원을 2차원으로 변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을 하는 요 분산을 찾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축은 결정이 됐는데 두 번째 축은 어떻게 결정하냐? 요건데 자, 두 번째 축은 이 첫 번째 축에 수직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다시 말하면 이미 첫 번째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을 하는 축을 찾았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첫 번째에서 이미 설명이 다 되어지는 것을 또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이 수직이라는 것은 결국엔 독립적이라는 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에 이미 충분히 이제 설명을 했으면 두 번째에는 이제 첫 번째에서 설명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직각이면서 가장 잘 찾는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을 하는 축을 찾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직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축과 독립적으로 이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두 가지 축을 정한다라는 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특이값 분해를 볼 건데, 자, 사실 특이값 분해는 고유값 분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고유값 분해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의를 다시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정사각행렬에서만 우리가 쓸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특이값 분해는 이제 정사각행렬이 아니라 어떤 직사각행렬 이런 부분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있고요. 자, 고유값 분해랑 마찬가지로 차원의 축소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행렬 A의 차원보다 더 낮은 차원의 부분 공간을 찾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로 딱 선을 그으면 특이값 분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이제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요 거리들이 좀 최소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부분 공간을 도출하는 방법은 역시나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데이터와 부분 공간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특이값 분해의 경우에는 정사각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트랜스포즈 A랑 그리고
AA 트랜스포즈를 이용을 해서 고유값 분해를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유값 분해 자체가 정사각행렬에서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요 m 곱하기 n을 정사각행렬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얼핏 보면은 결국에는 공분산 행렬이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고유값 분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이값 분해를 일단 정리를 해보면, 자,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가 앞서서 이제 고유값 분해에서 이렇게 대각화를 이제 진행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거랑 유사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실제로 이 V의 트랜스포즈가 나왔는데 요 유도하는 과정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결국엔 이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과정은 생략을 하고 그냥 특이값 분해에서도 이제 고유 벡터들이 들어간다는 점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값 분해에서 보면은 이 P가 고유 벡터고 D가 고유값이었잖아요. 특이값 분해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이 돼요. 자, U는 이제 얘랑 관련된 고유 벡터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V는 얘랑 관련된 고유 벡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요 D에 해당되는 것들은 자, 고유값들의 제곱근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얘는 m차원, 그리고 여기가 n차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얘는 m차원 곱하기 m차원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A의 A 트랜스포즈를 다시 보면은 A의 경우에는 m 곱하기 n이잖아요. 근데 얘는 트랜스포즈는 n 곱하기 m이 되기 때문에 그럼 A 트랜스포즈 자체가 m 곱하기 m이 됩니다. 그러면 m 곱하기 m 행렬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유 벡터들이 m개가 나올 거기 때문에 네, m 곱하기 m의 이제 차원이 m 곱하기 m의 행렬이 이제 정의가 되게 될 거고요. 여기 각각이 이제 m개의 고유 벡터들이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원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A 트랜스포즈 A도 이제 n개의 고유 벡터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시그마는 고유값들의 제곱근이 되게 됩니다. 왜 제곱근인지는 따로 유도를 하진 않겠습니다. 여기서도 고유값들이 사용이 된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인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고유값들을 이렇게 대각선 행렬에 두잖아요. 그래서 쓰다 보면은 여기서 끊겨요. 그래서 이쪽이 다 0으로 채워진다 라는 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앞서서 봤던 거는 이제 full SVD라고 모든 정보를 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유값들이 지금 다 도출이 되는데 이 고유값들은 결국에는 분산을 포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용을 하는 게 full SVD고 아마 우리가 그 선형대 수학에서 풀었던 특이값 분해가 full SVD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제 full SVD가 아니라 네, 이렇게 truncated SVD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모든 정보가 아니라 일부 정보만 추출을 합니다. 자, 앞쪽에서 우리가 n 곱하기 n의 행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자, 뭐냐면 원래는 요 u라는 행렬도 m 곱하기 m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단 여기 이 시그마 안에 고유값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그 고유값들이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분산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부만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돼요. 실제로 여기 있는 요 분산들은 네, 가장 높은 순서대로 이제 정렬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유값이 한 10개가 나왔는데 10, 20, 30부터 해가지고 100까지 나왔다고 치면은 순서대로 100, 뭐 90, 80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요. 근데 이 요걸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내가 4개만 쓰겠다 하면은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네, 그 과정이 지금 여기 있는데 아까랑 다른 점은 뭐냐면 아까는 보면은 여기가 m 곱하기 n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k 곱하기 k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어떤 모든 데이터를 설명을 하는 모든 고유값을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게 내림차순으로 정렬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자르다 보면은 충분히 데이터를 잘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임의로 K를 자르게 되면은 자 여기는 이제 M 곱하기 K가 되겠죠. 왜냐하면 원래는 여기 고유값에 해당되었던 것들이 다 하나씩 대응이 되었던 건데 이젠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K개로 자르게 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잘리게 되는 거가 되겠죠. 네, 그래서 M 곱하기 K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K개의 어떤 특성들이 되고요. 여기도 K 곱하기 K가 됩니다.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 이미지를 압축하는 것에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사진이 예를 들어서 800 곱하기 640이 있어요. 근데 저 640차원은 되게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를 잘라요. 일부를 잘라서 이미지 압축을 시키고 복원을 시키면은 이게 차원이 되게 낮아져도 거의 처음이랑 변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눈에만 잘 보이면 되고, 그리고 이게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약간의 어떤 정보는 잃어도 괜찮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윗값 분해를 할 때 전체적인 전체 정보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정보만 추출을 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 시스템에 주로 많이 쓰이는데, 자, 협업 필터링이라는 것은 이제 사용자로부터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스스로 예측하는 기술이 있고요. 사용자를 기반으로 한 유사도가 있고, 아이템을 기반으로 유사도를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추천 시스템을 설명을 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요거는 간단히 보고요. 이게 특이값분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조금 볼게요. 자, 원래는 얘가 지금 6 곱하기 5 행렬이었어요. 6 곱하기 6이지만 인덱스는 좀 뺄게요. 네, 6 곱하기 5 행렬이었는데, 그리고 원래대로 따지면은, 자, 얘는 뭐 6 곱하기 6, 그 다음에 6 곱하기 6, 6 곱하기 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거나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6 곱하기 5가 되겠죠, 여기는. 네. 여기가 6고, 여기가 시그마고, 여기가 VT가 되는데, 여기서 이 5가지는 결국엔 뭐냐면, 요 5가지의 어떤 특성들을 담고 있는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5가지를 다 쓰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여기는 지금 사용자가 있어요. 지금 제가 조금 잘못한 게 뭐냐면, 사용자가 6명인데 실수로 7명을 썼거든요. 그래서 7명은 지울게요. 네, 사용자가 6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컬럼은 원래 5개가 되어야 되는데 3개만 있어요. 지금 얘가 U가 되고 얘가 시그마가 되고 V의 트랜스포즈가 되는데, 자, 사용자가 6개가 그 6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은 3개가 있어요. 근데 요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뭐 아이유의 경우에는 가수잖아요. 네, 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나눌까요? 이걸 세대로 나눌까요? 세대로 나누긴 좀 그런데, 뭐 가수가 있고 뭐 3세대 걸그룹이다, 또는 뭐 4세대 걸그룹이다, 약간 요런 식으로 잠재적인 피처를 준 다음에 얘를 이제 잠재적인 피처를 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분해를 한 결과거든요. 얘가 지금 고유값 분해 고유 벡터로 어쨌든 들어가는 형태인데, 여기는 이제 가수와 관련된 이제 그 값들이 매핑이 될 거고, 여기는 이제 3세대랑 관련된 이제 가격이 매핑이 될 거고, 여기는 4세대랑 관련된 부분이 매핑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3가지 컬럼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지금 5가지의 컬럼 중에서 이 3가지 컬럼이 뽑혔는데, 여기 중에서 뽑힌 게 아니라 사실은 잠재적인 피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는 사용자랑 잠재적인 피처 3개가 이제 그 관련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결국에는 분산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 3가지 값은 뭐냐면 이 잠재적인 피처가 갖는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 잠재적인 피처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피처 간에 이제 정보가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는 그러니까 잠재적인 피처, 네, 우리가 추출한 이 잠재적인 피처 3가지와 그리고 원래 피처 5가지와의 관계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극단적으로 여기를 그냥
0으로 지금 나머지를 0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0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숫자로 이제 변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추천 시스템에서 행렬 팩토라이제이션을 할 때 사용자와 그리고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어떤 잠재적인 피처랑 그리고 잠재적인 피처의 영향력이 이제 고유값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잠재적인 피처와 원래 피처 간의 관계가 이제 분해가 되면서 이제 행렬 A를 완성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일단 이 선형대수학이 되게 방대한 범위인데 요거를 짧게 다루다 보니까 조금 급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한번 선형대수학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퍼셉트론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과 신경망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